저는 결혼 25년 차 주부입니다. 남편은 묵묵한 사람이었고 저는 그런 사람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대화가 줄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게 됐습니다. 저녁상에 앉아도 그는 휴대폰만 봤죠. 저는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그는 짧게 대답했어요. 피곤해.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끊어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집을 나설 때마다 조금 더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산악 모임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는 밝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등산 초보인 저를 챙기며 말했죠. 처음이면 천천히 가요. 산은 도망 안 가요. 그 말에 이상하게 숨이 편해졌습니다. 누군가가 제 속도를 맞춰주는 느낌. 오랜만이었습니다. 산을 오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그는 자신의 아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산다기보단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느낌이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날 이후 우리는 매주 산에서 만났습니다. 약속하지 않아도 같은 시간, 같은 길목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는 늘 먼저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늦으셨네요. 그 한마디에 제 하루가 의미를 가졌습니다. 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정상 근처에서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끄러워요, 잡아요. 그 손끝의 온기, 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비를 피해 산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젖은 옷, 젖은 머리카락, 그리고 멈춰버린 시간. 그가 말했습니다. 이 순간이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궜죠. 그날 이후 저는 집에 돌아와도 집 같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늦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등산 모임이 길어졌어요. 그렇게 거짓말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은 점점 커졌습니다. 결국 남편은 알았습니다. 산장 근처 식당 CCTV에 찍힌 제 모습 때문이었죠. 그날 밤 그는 말했습니다. 산을 오르고 넌 우리 집을 버렸구나. 그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예전처럼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안 공기가 먼저 물었습니다. 식탁 위 젓가락이 서로를 피했고 거실 시계는 꼭 한 번씩 멈췄다가 다시 갔습니다. 나는 핑계를 늘렸습니다. 모임이 늦어졌다고, 하산이 막혔다고, 휴대폰 배터리가 꺼졌다고. 말끝이 얇았습니다. 내가 먼저 알았습니다. 들키고 싶지 않지만 멈추고 싶지도 않다는 걸. 산에서 그와 마주치는 일은 더 쉬워졌습니다. 이상했죠. 약속하지 않았는데도 늘 같은 나무 앞, 같은 바위 모서리에서 보였습니다. 그는 내 속도를 기억했고 나는 그의 숨 고르는 타이밍을 외웠습니다. 우리는 같이 걷는 법을 배웠습니다. 손을 잡지 않아도 잡은 것처럼. 하산 후 작은 식당에서 국물을 불며 그가 물었습니다. 집은 괜찮아요? 나는 대답 대신 물을 마셨습니다. 목이 자꾸만 말랐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괜찮지 않다고 말하면 우리는 어디까지 갈까? 그가 말했다. 미안해요. 내가 물을 말 걸어놓고 계속 마시라고 하는 것 같아서. 나는 웃었습니다. 웃음 속에서 내 등줄기가 식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웃을수록 끝이 다가온다는 것. 그날 밤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말에 당신 산모임 따라가도 돼? 나는 너무 빨리 고개를 저었습니다. 초보들이 부담스러워해. 민폐야. 거짓말은 이렇게 시작해서 발목부터 젖어 올라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무릎 위까지 차오릅니다. 걸음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비가 그치고 난 다음 주 남편이 봉투 하나를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안에는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산장 처마 밑에서 젖은 머리를 쓸어 올리는 내 모습. 그 옆에서 내 얼굴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 우리는 닿지 않았지만 사진 속 우리는 이미 닿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야?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산에 갔다가 내려오지 않더라. 당신 표정이.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 이름을 천천히 불렀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사람처럼. 그런데 하나가 달랐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에는 이별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말했다. 끝낼게.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끝내는 게 문제가 아니야. 당신이 이미 떠나 있었던 게 문제야.
그 한 문장이 내 심장을 비스듬히 잘랐습니다. 나는 변명할 언어를 잃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앉아 있다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주방에 남아 찬물 한 컵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유리컵이 미지근해졌을 때 나는 알았습니다. 오늘이 끝이라고. 밤늦게 그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만 오세요. 짧은 문장. 나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떨려서가 아니라 떨림마저 멈췄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남편은 거실에 앉아 작은 가방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잠깐 나가 있을게. 나는 물었습니다. 얼마나? 당신이 돌아오고 싶은 시간만큼. 나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는데 하루가 걸렸고 받아들이는데 또 하루가 걸렸습니다. 집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현관에는 남편의 신발 두 켤레가 사라졌고 옷장 한쪽이 비었습니다. 세탁기 위에 덩그러니 남은 소형 빨래망 하나가 내게 유일한 배경음이 됐습니다. 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싸운 적이 없었다는 것을. 싸워서 부서지는 집은 소리가 납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아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소리 없이 반듯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산은 더 가깝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산에 오를수록 더 깊이 내려갔습니다. 정상에서 본 풍경은 거짓말처럼 넓었고 집으로 내려오는 길은 사실처럼 좁았습니다. 그와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지키려는 게 아니라 무너지는 속도를 조절하려는 몸부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누구의 아내였고 누구의 여자였을까? 어느 저녁 남편이 집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당신 선택 존중할게. 다만 하나만 묻자. 그 사람을 사랑해? 나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들릴락 말락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각자의 방에서 같은 천장을 보며 잠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꿈을 꾸었고 같은 새벽에 깼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를 만난 날 산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잡목 사이로 겨울 햇살이 비껴들었고 흙길은 잘게 말라 바스라졌습니다. 우리는 인사를 나누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어떤 말을 준비해 왔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당신 집으로 돌아가요.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길은 예뻤지만 당신 집의 문손잡이처럼 단단하진 않아요. 이 사람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처의 모양을 비유로 알려주고 떠날 이유를 내 자리에서 찾게 했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당신은요? 나는 원래 혼자였어요. 다만 당신이 같이 걸어주던 동안만 덜 외로웠죠. 그가 웃었습니다. 햇빛이 그의 눈매에 얇게 걸렸습니다. 순간적으로 손을 뻗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손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손을 올리면 영영 내려놓지 못할 것 같아서. 하산길은 길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같은 속도로 걸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멀리서 오다가 우리 어깨를 스쳤고 흙냄새가 발목에 감겼습니다. 갈림길에서 그는 멈춰 섰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각자 길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웠어요. 미안했어요. 우리는 같은 단어를 서로 다른 입술로 말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내려와 보니 평범한 것들이 손에 만져졌습니다. 계단 난간의 차가움, 편의점 문고리의 얕은 흔들림, 현관 비밀번호 누를 때의 딸깍거림. 올라가면 보이는 것들이 있듯 내려와야 만져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남편은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법적 절차 대신 시간을 택했습니다. 시간은 느리지만 정확하게 하는 편이니까요. 가끔 그는 택배를 우리 집 앞으로 보내며 한 줄을 남겼습니다. 당신 좋아하던 차 다시 샀어요. 따뜻하게 마셔요. 나는 상자를 열고 찻잎을 꺼내 조심스레 향을 맡았습니다. 냄새는 그대로인데 맛이 달라졌습니다. 내 혀가 달라진 겁니다. 산은 그대로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 길에서 그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대신 혼자 걸었습니다. 숨이 차오를 때마다 나는 나에게 물었습니다. 왜 사랑은 때로 집을 떠나 산으로 올라갈까? 아마도 조용히 무너지는 것들을 높은 곳에서야 겨우 볼 수 있어서일 겁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종종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나는 가정을 잃었고 그도 나를 잃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구원처럼 보였지만 사실 서로의 증거였습니다. 우리 집이 이미 오래전부터 침묵 속에서 무너지고 있었다는 증거. 어느 늦은 오후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잘 지내. 나는 답장을 적었습니다. 응. 너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찻잔을 2개 꺼냈다가 하나를 다시 찬장에 넣었습니다. 혼자 마시는 차는 금방 식었습니다. 식은 차를 마시며 나는 결심했습니다. 사라진 것들을 붙잡지 않되 남은 것들로 다시 집을 짓겠다고. 지붕부터가 아니라 바닥부터. 말부터가 아니라 귀부터. 그날 밤 나는 스스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누구의 아내이기 전에 한 사람이라고. 누군가의 여자이기 전에 나 자신이라고. 그리고 언젠가 다시 누군가의 곁에 서게 된다면 침묵으로 무너뜨리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는 평화보다 다투더라도 말하는 불편을 고르겠다고. 마지막으로 산을 올랐을 때 정상에서 나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으로 오래 담았습니다. 구름의 느린 그림자, 바람의 낮은 숨, 멀리서 번지는 마을의 소리. 모든 것은 제자리에 있었고 변한 건 오직 나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산을 오르고 난 뒤 나는 가정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름의 끝에서 나는 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집은 주소가 아니라 서로의 목소리라는 걸.